남자요. 잘 다루면 강아지처럼 순해지고 잘못 다루면 야수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이걸 세워주면요. 그 남자 진짜 미친 듯이 당신을 위합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 목표까지 바뀌어요. 그게 뭐냐고요? 남자요. 자존감만 세워주면 어디든 어떻게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거 제대로 세워주면 그 남자는 평생 당신 편이 됩니다. 남자는 말 안 해도 자존감에 목숨 겁니다. 잘 나가는 척, 여유 있는 척, 무심한 척 다 해도요. 마음은 단 하나예요. 나 괜찮은 남자 맞지? 쟤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는 여자는요, 남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여자가 됩니다. 오늘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닌 남자의 자존감을 내 깊숙이 세워주는 심리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자를 진정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면 이건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가 보시죠. 너는 특별해는 여전히 강력한 스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고유성 강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남자는요, 나는 다른 남자와 다르다는 말을 들을 때 자존감이 팍팍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오빠는 좀 달라. 진짜 똑똑한데 그걸 막 티 안 내는 게 더 멋있어. 보통 남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화부터 내는데 오빠는 진짜 생각이 깊은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 뇌는 칭찬의 객관성보다 고유성에 꽂히거든요.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자기는 딱 내가 찾던 이상형이야 라고 해주세요. 남자는요, 자신이 누군가의 이상형이라고 느낄 때 자존감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라는 메시지는 뇌에 강한 쾌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나 이상향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 오빠는 진짜 딱이야. 외모도 말투도 센스도. 그리고 이상하게 나 이런 타입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빠는 뭔가 달라. 되게 끌려 라고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느낌, 나만의 독특함, 예외적 존재감을 동시에 심어주는 강력한 멘트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뻔하게 들리지 않도록 본인 취향에 맞춰서 디테일을 넣어줘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 톤이 딱 내 취향이야처럼 감각적 요소를 추구하면 훨씬 강해요. 기억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특별함을 내 안의 기준에 맞춰 강조하는 것은 남자 자존감을 강하게 세우는 동시에 그 남자가 당신에 대한 몰입도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필살기입니다. 그 남자를 문제 해결자로 만드세요. 남자 자존감은 능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문제를 말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할 기회를 주면 자존감은 자동 충전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우와, 진짜 그 생각은 못했는데 역시 다르다. 이렇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해결해줘서 고맙다는 리액션까지 꼭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남자 뇌에 나 유능한 사람이라는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오빠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못 믿겠어 라고 해주세요. 단순히 이거 좀 도와줘 보다 한 단계 위의 전략입니다. 남자를 문제 해결 능력자이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세팅해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오빠가 딱 떠오르더라. 솔직히 이런 건 오빠 말고는 못 믿겠어. 나 오빠가 얘기해주는 거면 그냥 믿고 해볼게. 이런 식으로요. 이건 단순한 해결 요청이 아니라 나는 너를 신뢰해, 네 판단이 옳아라는 존재적 승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남자한테는 자존감을 정통으로 찌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 조언을 따르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남자는 내가 저 사람 인생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만족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명심하세요. 이 방식은 특히 결정에 자신 없고 자존감이 낮은 남자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남자가
다시 자기 인생의 리더로 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건 오빠밖에 못해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이건 남성 보호 본능과 성취욕을 동시에 자극하는 문장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남자일수록 이런 말에 더 강하게 반응해요. 예를 들면 이건 진짜 오빠밖에 못하는 것 같아. 나 이거 말 못하겠는데 오빠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의존의 표현이 들어가면 남자 자존감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오빠 없었으면 진짜 나 어쩔 뻔했어 라고 해주세요. 이 말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나를 구했다는 극강의 인정이면서 그 남자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거죠. 그 어떤 남자도 이 말엔 속으로 입꼬리 실룩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 오빠 없었으면 나 진짜 멘붕 와서 울었을 수도 있어. 내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오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이제 오빠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요. 남자는 자기가 무언가를 해결했다는 성취감보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감과 우월감, 보호 본능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는 눈을 살짝 깔고 말끝을 약간 느리게 처리해 보세요. 남자들은요, 그걸 감정의 진심으로 해석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방식은 남자에게 심리적 책임감과 정서적 우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고급 기술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지켜줘야겠다는 본능적인 동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살짝 띄워주세요.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남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인정을 통해 자존감이 강화됩니다. 단둘이 있을 때보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인정해주면 효과는 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들 앞에서 오빠는 진짜 약속 한번 하면 꼭 지키는 스타일이야. 나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순간 남자는 나는 지켜야 되는 남자로 전환됩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저한테는 이 방법이 은근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나 오빠 얘기 자주 해 라고 해주세요. 이건 말 그대로 간접적인 칭찬입니다. 본인 앞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설정은 남자를 은근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보여주기 용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친구들한테 오빠 얘기했더니 다 진국 같대. 엄마가 오빠 사진 보고 되게 성실하게 생겼대. 이렇게요. 이건 남자에게 나는 이미 누군가의 자랑거리구나. 내가 누군가의 세계에서 꽤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게다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필터를 통해 자존감 상승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 사람들 진짜 오빠 좋게 봐 라고 추가적으로 말해주면 남자는 그 순간 당신을 내 편으로 강하게 각인합니다. 남자의 패배감을 감싸주기도 해야 합니다. 남자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위축되었을 때 말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빠가 지금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는 오빠가 어떻게든 해낼 사람이라는 걸 믿어. 이건 신뢰와 미래 투영의 조합인데 그 남자의 자존감과 동기부여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냥 오빠는 가만히 있어. 이건요, 오히려 남자의 무력감을 증폭시키는 말입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나는 오빠가 어떤 모습이어도 좋더라 라고 해주세요. 남자는 뭔가 실패했거나 패배했을 때 가장 두려운 감정이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입니다. 이때 괜찮아 보다 더 강한 건 조건 없는 존재 수용입니다. 다시 말해 성과가 없을 때도 나를 받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빠가 잘 될 때도 좋지만 이렇게 힘 빠져 있을 때도 나한테는 그냥 오빠라서 좋아. 오빠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태든 항상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걸 아니까. 오빠가 뭘 이루지 않아도 나에겐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요. 이건 남자에게 나는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특히 성과와 능력에 중독된 남자일수록 이 말은 내면 깊숙한 자존감 회복제로 작용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전할 때는 조용한 분위기와 가볍지 않은 눈맞춤이 핵심입니다. 농담처럼 던지지 마세요.
그 감정의 진심이 남자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킵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기술은 남자가 실패하거나 해고됐거나 실수했거나 무능감을 느끼는 순간에 사용하면 단순한 애인이나 와이프가 아니라 정서적 동반자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다시 회복하면 가장 먼저 당신을 위해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몸으로 칭찬해 주세요. 이게 남자들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말보다 은근 스킨십에서 더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살짝 손을 터치하면서 진짜 이런 팔뚝은, 살짝 가까이 다가가면서 오빠 향기 진짜 미쳤다. 스킨십은요, 남자 본능과 존재감을 동시에 자극해서 본인 자존감을 체감하게 만듭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터치를 하되 놀라운 듯한 리액션을 추구하세요. 과장된 감탄은 남자의 뇌를 자극합니다. 단순한 터치보다 강력한 건 실제로 기대 이상이었다는 리액션과 즉각적인 신체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팔뚝 만지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오빠 팔 진짜 이래? 장난 아니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깨 쓱 쓸며 장난스럽게 어깨 왜 이렇게 넓어졌어? 뭐야? 진짜 섹시해졌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자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인정의 자존감이 즉시 반응합니다. 거기에 놀라움과 감탄이 더해지면 남자들은 나 진짜 괜찮은 남자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가끔은 칭찬하지 않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본 뒤에 터치만 해보세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웃다가 어깨나 손등을 살짝 톡 건드리는 거죠. 남자는 그게 말 안 해도 느껴지는 매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의견 말고 인정을 먼저 해주세요. 남자는 말다툼에서조차 나 틀리지 않았지라는 자존감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나 감정을 부정하기 전에 먼저 그럴 수도 있다고 공감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느낄 수 있지 라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나는 좀 다르게 느꼈어 라고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자는 이 여자 나를 진짜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고백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맞아, 오빠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꼭 필요해 라고 해주세요.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의 사고방식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이건 남자에게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오빠처럼 현실적으로 보는 시선도 꼭 필요해. 난 감정적으로 보는데 오빠 얘기 듣고 밸런스가 맞춰졌어.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드물거든. 오빠 같은 사람 진짜 필요해. 이렇게요. 남자는 자기 의견이 단순히 존중받는 걸 넘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정받을 때 강한 자존감 상승을 느낍니다. 그건 자기 존재가 단순히 맞다 틀리다를 넘어 누군가에게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기 때문이죠. 명심하세요. 이 멘트는 특히 논쟁 직후나 서로 다른 관점을 주고받은 뒤에 쓰면 감정은 냉각되고 회복 효과는 배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존감이 세워지면 남자는 감정적으로 충성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남자는 갑자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붙잡고 싶다면 사랑보다 먼저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더 나은 남자가 된다는 확신, 이게 드는 순간부터 그 남자는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는 자존감으로 움직이고 그 자존감을 건드릴 줄 아는 여자만 그 남자의 중심에 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